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20억 이하는 사지 말아라, 아파트. 누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20억.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고가 주택이 간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양극화 때문에 고가. 근데 그 말도 맞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20억이 없으신 분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나가 죽으라는 그냥 못 사는 거잖아. 나가 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투트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가주택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강남 아파트나 이제 고가주택 사시라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0억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20억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그게 가격은 더 오르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소액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해서 자산을 불린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앞바퀴 소득을 커서 이제 한 번에 사시거나 이런 경우지, 저처럼 아주 소액으로 시작해서, 왜냐면 저는 애당초 20대 때부터 돈이 없다 보니까 소액으로 돈을 불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로 돈을 불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액 투자로 내가 지금 돈이 뭐 1억 정도 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데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보다 조금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시점에 들어가면은 이런 지역들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택수가 이제 2주택, 3주택이 이제 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취득세가 8%, 12% 내니까. 근데 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나는 최종주택을 이미 마련을 했고 이제 소액으로 이런 식으로 좀 그 사고팔고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오케이라는 거죠.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근데 아니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이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사면은 권리적거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내가 재산이 뭐 한 1억 정도 모았다. 그런 분들은 좀 대출 받아서 이런 집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투트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시장은 고가 시장대로 가는 거고,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저도 그 고가 아파트도 있지만 또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분화해서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옳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제가 그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그 본인 광고했던 거 있잖아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라고. 네. 네. 그거 한번 볼까요? 그게 마피였거든요. 근데 요새 다 올라왔어요, 다시. 25평 제가 월세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되게 외곽에 나가 떨어져서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대신에 여기는 장점이 뭐였냐면 25평이 분양가가 2억이었어요, 2억. 아, 네, 그래요? 25평이. 지금은 이제 다 완공이 돼서 입주가 다 마무리돼서 한번 봐보세요, 밖에서. 여기 상가도 많이 들어왔고, 네. 깔끔하죠? 멋있죠? 되게 크다. 네, 3,200세대니까. 아니, 본인 광고하고, 그, 광고주한테, 괜찮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오. 근데 여기가, 저도 이제 여기서 월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1,050만원, 25평이. 언제 사셨습니까, 이거? 저 예전에 이제 샀었죠. 예전에. 그래서, 근데 이게 입주할 때 어떻게 됐었냐면, 25평이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3,500. 마이너스 4천. 그러면 2억이 분양가라고 했잖아요. 네. 2억의 분양가라.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올라왔어요. 꼭 월세가 지금 보시면 25평 한번 보실래요? 25평. 월세 지금 1,080 정도 들어야 될 거예요. 1,080. 그죠? 2,080 정도? 1,080. 1,080, 2,080, 2,070. 뭐 그렇게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입주할 때 마이너스 3천, 4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짜리가 1억 6천에 사는 거예요. 1억 6천에.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 1억 정도니까 내 돈이 한 6천 정도? 전세 1억의 정도 절반이었거든요. 지금은 전세 보시면 1억 한 3, 4천 이렇게 올랐어요. 전세 시세가 아마 1억 한 4, 5천 정도 될 거예요. 그죠? 1억 6천? 1억 6천이죠? 현재 전세가. 호가는 한 2억 3천, 2억. 네, 근데 실거래는 전세가 2억 3천이라고요? 지금? 그냥 호가가? 그냥 올려놓은 올린 것 게.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가능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양가가 얼마라고 했죠? 2억이었어요, 2억. 네, 2억. 근데 이제 입주 초기에는 전세가 1억밖에 안 됐으니까 내 돈이 한 1억 정도 있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전세 끼고 할 거면. 이제 월세를 받을 거면, 저 그림 보는 거 좋아하니까. 단지 내부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진짜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5천만 원이 20억 될 때까지 기다려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내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분리라는 거예요. 굴리라는 거죠, 작게. 눈덩이처럼 굴리듯이. 그럼 이것도 원금 회수 다 됐네요. 됐죠. 이제 거의 되는 거죠. 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월세를 놨기 때문에 이제 월세가 이제 갱신을, 그래서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했어요. 근데 연장하겠죠. 아무래도 연장할 수도 있고, 또 나가면은 이제 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제 월세 뭐 80만 원이면 훨씬 더 이제
산 거고. 근데 2억, 만약에 분양가 2억이고 뭐 마이너스로 샀을 경우 산 사람들은 뭐 1억 8천에 산 건데 월세 1,080이면 수익률도 나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오피스텔로 봤을 때는 한 2억 5천 정도?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해야지 한 80 정도 받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근데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살래? 이거 아파트 살래? 하면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익률만 봤을 때도.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나쁘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 오피스텔, 네. 뭐 대형급, 메이저급 오피스텔 또는 천안, 신축, 에코시티 네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차가 다 있으신 거죠. 네, 개인차.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도 있지만 서울 근교 오피스텔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월세 받는 용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이것도 이제 원금 회수가 이제 다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입주자한테 여기도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그때 막 던지는 것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역으로 좀 생각해 볼 때가 하고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외곽인데 여기가 대신에 장점이 뭐냐면 여기 산업단지 안에 있어서 수요가 되게 많아요. 이쪽이 다 산업단지고 다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는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3,200세대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몰랐네요. 얘기 안 했어요? 네. 몰랐네요. 잘 되면 얘기하려고. 이야. 와, 어떻게 이걸 들어갈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좀 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다르죠. 아, 쉽지 않을 텐데 딱 지도만 보면. 네. 진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다주택자로 가시려는 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상 뭐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한번 좀 조금씩 이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뭐 같은 얘기하는데 뭐 진천 같은 경우에도 그 단톡방이 올랐는데 한 2억 올랐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천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충북 진천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동일 하이비 그것도 한 2억 정도 올랐다고. 2억이나 올라요? 그 큰 평수 하셨거든 그분은. 네. 큰 평수. 더 큰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네. 거기 그렇죠. 거기도. 그러니까 큰 평수인데 그게 그 무순위로 그러니까 2순위로 당첨된 거예요. 2순위로. 근데 이제 거기를 했는데 그게 분양가 자체가 거의 한 3억대인데 지금 한 5억 정도 하니까 한 2억 정도 올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천 5억. 그러지. 그러네. 진천도. 그렇게 되고 이제 다만 이제 못 팔죠. 이제 2년이 안 됐으니까 일반 세율 되려면 이제 1년 지난 거고 이제 그래도 뭐 어차피 뭐 그런데 근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거의 안 나서 돈이 아예 안 들어왔다고.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트폴리오상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데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 소액을 하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보시면 천안도 물론 이제 그 지방 준수도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2억이요, 2억. 지금 아까도 해서 뭐 2억 1, 2천 하지 않습니까? 2억 2천. 25평이 새 아파트인데 2억 2천이에요. 싸요, 비싸요? 싸요. 싸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천안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네. 천안 이꼬르 신불 땅 그쵸. 보통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비싸니까 그런 데는. 네. 7, 8억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축인데 2억이라는 거지, 2억. 그럼 우리가 원가법으로 계산을 해봐도 2억에 이제 그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냐고 반문을 했을 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되죠. 안 되죠. 최소한 3, 4억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월세나 전세가 좀 따라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분양가를 넘어설 거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좀 기다리면 돈이 된다. 그런 것도. 그거 같이 하신 분도 꽤 있죠. 회원분들? 네, 그렇죠. 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속 반신반의하고 또 입주 상태 워낙 또 힘드니까 또 이제 컴플레인은 아니더라도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 아무래도 안 해봤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저도 했다. 나도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이제 그거를 이제 믿고 좀 기다리신 분 계시고 아니면 좀 이제 손해보고 파시는 분 계셨고. 손해보고요? 예, 그냥 마피로 파신 분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월세로 받고 있는 거고 그냥 지금도 갖고 있는 거고요. 할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소액 투자도 있고 또 이제 고가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고가 시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소액 투자 얘기는 아예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다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하우가 다 있는 거야. 20년 동안 추적된 왜냐하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자산을 증식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 투자도 말할 수 있는 거다. 고액의 아파트만 네.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기사들을 가져오거든요. 음. 같은 서울인데 네네. 딴 세상. 그렇죠. 강남 대형만 촉촉 팔린다 봐라. 네네. 이런 것만 사야 된다. 맞아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73억 있으면은 반포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는 소액 투자대로 이제 큰 거 하실 분들은 큰 거 하실 분대로. 근데 이것도
대형 평수가 이 기사의 이제 취지는 그거예요. 대형 평수도 강남만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서울 외곽 같은 외곽은 강남,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 대형보다는 소형이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은 워낙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대형 평형도 가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고 저도 공감을 하는 거고 계속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죠. 예전에 어떤 전문가 분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대형이 대세가 될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5, 6년 전 얘기네요. 그랬나? 벌써 네, 5년 됐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거든요. 네. 그 아시다시피 대형도 나름 대형, 그때 저한테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형도 대형이지만 소형도 인기가 계속 있을 거다. 왜냐면은 뭐 소형도 워낙 잘 짓고 소형 방세기 화장실 2개고 나쁘지 않고 점점 이게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분양가 비싸다 보니까 소형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추세는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대형도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대형은 많이 인기가 없는 반면에 이제 강남 쪽은 인기가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대형이 갈 거다 이런 전망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죠. 돌이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소형과 이제 대형과의 관계도 저는 이제 소형도 더 계속 갈 거라는 게 제 예상이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또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혀.